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 안녕하세요. 건강메아리의 박아림입니다. 봄철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유지은 교수님과 함께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은입니다. 네, 알레르기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했을 때 꽃가루 알레르기가 떠오르거든요. 먼저 이 알레르기란 어떤 거고 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봄철 꽃가루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봄철 꽃가루에 노출돼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네. 봄철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봄철 꽃가루에 노출되면 꽃가루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물질에 부터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꽃가루와 같은 물질의 면역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네. 네, 알레르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뭐 두드러기나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이 있고 네.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등의 질환과 알레르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될까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 또는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질환은 이제 코나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흡입항원이 원인이 됩니다. 네. 이러한 흡입항원에는 뭐 진먼지 진드기나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비듬, 곰팡이,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네. 두드러기나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에는 식품, 약물, 벌과 같은 곤충의 독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접촉 피부염의 경우에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노출된 항원이 원인이 됩니다.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원인 항원을 찾을 수 있는데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 항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 이런 항원을 직접 노출시키는 유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종류와 의심되는 알레르기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후에 어떤 검사를 시행할지 네.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 항원을 찾는 알레르기 검사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검사에서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항원이 실제 증상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검사에서 확인된 항원이 실제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레르기라는 게 굉장히 간지럽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 알레르기 어떻게 또 치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찾아서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회피하기가 어렵고 벌독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벌에 쏘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질환은 알레르기 항원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질환의 발생에 작용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항원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질환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원을 회피하기가 어렵거나 원인 항원을 회피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면역요법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건지 좀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교수님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면역요법 또는 이제 면역치료라고 부르는데 네. 이러한 면역요법은 이제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찾아서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소량에서부터 점차 증량하면서 투여함으로써 이런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켜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피부염, 벌독, 알레르기 등의 질환에서 면역요법이 시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식품 알레르기에서도 면역요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면역요법은 이 피하로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주사하는 피하 면역요법과 원인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있는 약을 혀 밑에 넣는 설화 면역요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런 면역요법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내에 나타나지만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이런 면역요법의 효과가 중단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최소 3년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네, 건강메아리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고 또 고통받고 계시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유지은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메아리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